네, 반갑습니다. 이도경의 입시 리포팅의 이도경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그거죠. 문이과 통합 이슈가 좀 발생을 하면서 이제 사회탐구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도 이제 의과대학 혹은 메디컬을 갈 수 있다. 이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실 분은 메가스터디 나병희 컨설턴트입니다. 네,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데이 컨설팅 센터 나병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메일 보다가 또 이렇게 보니까 더 새롭네요. 이제 의대 증원 이슈와 함께 또 최근에 좀 많이 좀 다루어졌던 내용들 여러 콘텐츠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의대나 메디컬을 가고 싶은 친구들도 확률과 통계 사탐을 응시해도 갈 수 있다. 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설명회나 이런 데서 이제 들려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이제 확률과 통계, 수학과 과학에서 지정이 없다라는 것은 문이과 계열을 이제 폐지를 시키겠다. 가 이게 맞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서울 상위 15개 대학을 좁혀보면 서울대랑 고려대 그리고 시립대 그리고 홍대 정도에서만 이제 자연계열에서 탐구 영역에서 과탐을 지정을 했고 나머지는 다 폐지를 하기는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이 확통 사탐을 해서 메디컬을 한번 가볼까? 좀 학교를 높여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현실적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모양새는 가능하게 보여지죠. 이론상으로 네.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보여지기에 혹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를 자세히 한번 뜯어보고 네. 요강들을 들여다보면 쉽지 않겠다라는 결론인 것 같아요. 결론은 네. 그래서 그 이유는 사실 지금 조금 전에도 짚어주셨지만 사실 사탐과 과탐 이것들을 이제는 둘 다 상관이 없어라고 대학에서는 발표를 했지만 네. 잘 들어가서 뜯어보면 가산점의 형태로 유리함을 과탐 쪽에 그리고 그렇죠. 수학에는 미적과 기하 쪽에 주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일부 대학들 중에서는 이러한 유불리들이 좀 적은 대학들도 있지만 네. 상위권 대학 그리고 메디컬 대학에서는 사실은 쉽지 않겠다. 못 간다는 절대 아니에요. 못 간다는 아니지만 쉽지 않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사탐을 해서 고득점을 받으면 내가 원하는 서울대 또는 무슨 약대, 치대 갈 수 있다.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와전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단언하고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는 게 수능을 보지도 않았고 결과가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될 수 있는 어떤 0.001%의 가능성도 있긴 한데 사실 이제 대학의 입장에서는 그런 건 있죠. 내가 예를 들어 한양대 기계공학과 교수인데 우리 학과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미적을 하지 않고 확통을 했다라거나 그리고 과탐을 하지 않고 사탐을 한 학생을 딱 받고 싶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아까 말씀드린 가산점의 형태로 이제 베네핏이나 페널티를 이제 주고 있는데 표를 보면서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저희가 의대를 전국에 있는 모든 의과대학을 선발하는 학교들의 이제 응시 영역을 저희가 좀 표시를 해뒀어요. 그래서 미적, 미기 플러스 과과는 미적과 기와 그리고 과탐 두 개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미기의 사과는 미적, 기하 그리고 사탐 하나, 과탐을 할 경우고요. 미기의 사사는 그러니까 미적, 기하를 하고 이제 사회탐구 두 개를 해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확통 과과, 확통 사과, 확통 사사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보시면 지금 과탐에 다 가산점을 일단 걸어두기는 했는데 지금 수학 영역은 사실은 가산점이 걸려있는 학교가 그렇게 안 보여요. 네. 정확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수학은 사실 작년 수능을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2024학년도 수능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 미적분과 확통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럼 만점 표준 점수에서 148점과 137점으로 11점이라는 격차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유불리가 너무나도 명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에서는 둘 다 맞았어 라고 해도 명확하게 이 아이들이 걸러낼 수 있게 되는 구조인 거죠. 근데 사실 지금 내년에도 그렇게 될 확률이 무조건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 배경을 살펴보면 지금 명확하게 이렇게 유불리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대학들이 꽤 상위권이야 라고 한다면 이 친구들이 과연 확통으로 만점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수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역량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미적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
불리함이 너무 크니까 확통을 선택했을 때. 그래서 지금 메디컬 계열을 이제 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제 확통을 선택을 해서 내가 만약에 다 맞았다라고 하더라도 미적을 88점만 맞은 아이들과 그렇죠. 똑같은 점수를 받게 돼요. 표준 점수로. 그렇죠. 그럼 이게 정말 유불리가 너무나도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림이에요. 사실 이게 이제 작년에도 그랬지만 그 전년도에도 사실은 어쨌든 미적이 유리한 건 계속 확인이 맞아요. 되다 보니까 대학교에서 아니 설마 확통에서 미적보다 표점이 높겠어. 사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네. 이렇게 막 가산점을 걸지 않았을 건데 말씀하신 대로 구조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네. 이건 사실 의미 없는 거고요. 근데 좀 순천향대는 지금 미적 기하에 10% 가산점을 걸었어요. 사실은 네. 얘는 왜 걸었을까요? 지금 사실 순천향대는 백분위 대학이라서 10%라고 하는 이 가산점을 부여를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분위 점수는 좀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표에서 살펴보실게요. 백분위 점수는 동점자의 구간, 그러니까 원점수 1점이 떨어지는 그 구간에서 계속해서 동점의 구간이 지속적으로 내려온단 말이죠. 그래서 표준 점수는 원점수가 1점이 떨어질 때마다 일반적으로 1점씩 감점이 되어지면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백분위 점수를 발행하기 때문에 이 순천향대는 여기에서 동점자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러면 백분위 점수에서 그러니까 이 확통을 다 맞은 친구가 98점의 백분위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만점의 점수와는 11점의 표준 점수의 차이지만 백분위 구간에서는 2점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확통의 아이들도 경쟁력이 생겨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천향대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필터링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조금 구조를 바꾸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백분위와 표점의 어떤 구조적인 차이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건데 보시면 어쨌든 표점은 148, 146, 145 1점 떨어지는데 백분위는 사실 148이나 143이랑 똑같거든요. 네. 그렇죠? 이야기하면 미적에서 100점 받은 친구나 미적에서 94점 받은 친구나 같은 점수를 가지고 이제 맞아요. 들어가다 보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혹시 내년에 확통해서 만약 백분위가 정말 99, 100이 나와버리면 사실 미적과 차별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제 구조적으로 좀 걸어준 것 같아요. 결국 이거는 표점을 반영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이미 선택하고 유불리가 심해져서 현실적으로 확통은 의미가 없다, 경쟁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백분위는 유불리 극복이 가능한 경우가 발생하니 이렇게 이제 가산점을 좀 걸어뒀다. 이건 다른 학교랑 비슷한 경험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학교들이 과탐에 지금 걸어뒀는데 지금 과탐의 유불리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메디컬도 그렇고 한 서울대 공대 정도까지는 사실 수학을 못하는 아이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수학은 대부분 잘 하는데 결국 과탐이 사실 좀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사탐으로 넘어가서 뭔가 좀 내가 과탐 두 개를 잘 보는 게 힘드니 사탐을 좀 쉽게 공부를 해서 점수를 잘 바꾸자 하는 또 전략을 세울 수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한번 계산을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한번 해보죠. 네, 유불리가 얼마나 발생을 하는지 직접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네. 자, 연세대는 과탐에 3%의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라고 지금 전형 계획안에 넣어놨어요. 네. 그래서 연대를 직접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표는 연세대의 2024학년도 탐구 영역 변환 점수예요. 그래서 2025학년도에는 사실 어떻게 주어질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은 모르지만 그래도 작년에 2024학년도에 발표했던 이 변환 표준 점수 표를 한번 살펴보면서 직접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볼게요. 자, 사탐을 100점을 맞았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친구는 백분위 100을 가지고 변환 점수를 69.35점을 받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친구가 사탐을 그러니까 이 친구는 여기에다 이제 3%의 가산점. 그럼 인문계열의 이제 학과에 지원할 때 3%의 가산점을 받게 되는 거고. 자연계로 받을 수는 없죠. 맞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만약에 근데 과탐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98%의 과탐 아이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98점을 맞은 과탐 아이가 변환 표준 점수로 67.75점을 받게 돼요. 그럼 이 친구가 3% 가산점을 받게 되면 69.78점을 받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사탐을 다 맞은 친구를
이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점에서 2.5점 정도 사이에 이득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탐을 다 받은 친구, 즉 50점을 받아서 100분이 100을 받은 친구가 네. 예를 들어 제가 생물 1을 해서 네. 98%는 대략 한 개 정도 틀리죠. 네, 한개 정도 틀리죠. 틀리죠. 그 친구한테 진다는 얘기죠. 아, 지는 거죠. 생물 하나를 틀려도 네. 사탐 만점 받은 아이를 이긴다는 얘기가 맞아요.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한 과목이 아니라 두 두 과목에 과목이에요. 맞아요. 각각의 3%를 부여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약 4점, 거의 5점에 가까운 점수 그렇죠. 정도 100분위 점수의 차이 격차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면 과탐은 100점, 그러니까 다 맞으면 100점 아니면 99점이 거의 일반적이죠. 그렇죠. 관연도의 성적들을 쭉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99점 아니면 100점인데 사탐은 그렇지 않은 과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다 맞아도 사실 94점, 93점에 100분위를 나왔던 것들, 뭐 이러한 과목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러니까 내가 100분위를 몇 점을 맞을 수 있어, 다 맞을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좀 한두 개 정도 틀린 아이들이 무조건 이길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곤란하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특히 의대나 치대랑 메디컬 약대로 한정 짓는다면 더더욱 이제 역전에 불가능한 거고, 맞아요. 근데 중위권 학과로 내려보더라도 사실 비슷한 경향을 보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대학적으로 저희가 연대 자연계열 학생들 중위권 학과 정도면 95% 정도 네, 한 좀 95% 보여주죠. 그렇게 보더라도 지금 66점이거든요. 그렇죠? 네. 66점을 주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사탐으로 만점을 받으면 69.35점이 되고요. 네, 그렇죠? 맞아요. 내가 95점을 받고 66점에 가산점을 먹으면 67.98점이 되거든요. 네. 그럼 결국은 거의 98% 수준이 돼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 네. 또 다른 학교가 좀 특이했던 게, 좀 다시 표로 돌아가면 경희대는 변표에 4점을 그냥 부여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과목당. 어마무시하죠. 사실 이 4점이 여러분들이 느끼는 4점과는 완전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사실. 맞아요. 그렇죠. 네. 이 부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변표에서 4점을 더 주는 거기 때문에 자, 변표와 백분위 점수는 사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표를 직접적으로 한번 보시면 네. 변표, 변환표준 점수, 인문사회, 예술, 체육 계열을 살펴볼게요. 변환표준 점수가 100점을 맞았을 때, 100분이 100점일 때 69.35점을 준다는 얘기고, 네. 여기에 가산점을 직접적으로 4점을 준다는 거. 그렇죠. 연대는 3%를 줬었는데, 직접적으로 4점을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럼 좀 내려볼게요. 실제로 이제 몇 점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지. 그러면 95점의 구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95점의 구간을 받았을 때 이 친구는 66점의 변환표준 점수를 받게 되는데 여기에서 4점을 더해주는 거죠. 그럼 100점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100분이 다 맞은, 그러니까 100분이 100이 모든 문제를 다 맞아서 선택 과목도 잘 선택한 이 친구를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게 의대에서는 정말 말이 안 되는 맞죠. 이야기인 거고. 이제 자연계열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죠. 맞아요. 똑같아요. 자연계열에서도 사실 95점인 친구가 95점의 100분위를 받았고 여기에서 변환표준 점수 67.31점에서 4점을 플러스하면 거의 100점 그렇죠. 100분위를 가진 친구와 비슷한 맞아요. 그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100분 점수가 조금씩 떨어지면 이 구간은 조금씩 더 커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100분위는 1점당 이 변표 요 4점 정도는 100분위 5점에서 6점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라는 맞아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과목당 지금 줘버리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이거는 역전 불가요. 특히 경희대는 사실 연대보다 더 어려운 구조 같아요. 이렇게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건 절대로 불가능한 거라 다시 표로 돌아가 보시게 되면 저희가 지금 이렇게 싹 다 정리를 해드렸어요. 보시게 되면 하단에 있는 미적 기하와 과탐을 선택해야 되는 두 과보다 과탐을 선택해야 되는 학교들 대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맨 상단에 있는 학교들이 이제 지정 과목이 없는 건데 결국 가산점을 다 부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발표를 하지 않은 한양대, 중앙대 그리고 성균관대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네.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보면 다 인기 대학들이에요. 경희대, 성균관대, 순천향, 아주, 연대, 모처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메이저 대학들, 메이저 이과대학, 메디컬 계열을 갖고 있는 학교들은 사실은 쉽지 않다.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맞아요. 여러분들 메디컬 가시고 싶으면 미적 기하 하시고 좀 과탐 두 개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메디컬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라는 결론이 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학생들이 좀 혹하게 듣기는 했지만 사실 이건 실질적으로 별로 이제 학생들한테 의미 있지 않을 것 같다. 이게 입시 결과 입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건 아니다라는 게 저희들의 결론입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를 살짝만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만약에 나의 목표가 메디컬 최상위권이 아니라 중위권 학과다, 대학이다라고 예를 들어서 뭐 세종대나 단국대다라고 하면 요거는 이게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그러니까 사탐의 공부량과 과탐의 공부량, 사실 이거를 뭐 어느 쪽이 더 많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몇 배가 더 과탐 쪽이 더 많다, 공부량이나 난이도나 더 그쪽이 많다라고 해서 나는 과탐 정말 죽어도 못하겠다, 물리 못한다. 물리하다 이제 치웠는데 그런 친구들 진짜 많거든요. 그렇죠. 물리 공부해보다가 안 되겠어서 지구과학 했는데 외우는 것도 싫어서 못하겠고, 생명했는데 유전에 부딪혀서 답이 없고, 화학은 시간 안에 못 풀어서 이건 말이 안 되고, 뭐 이런 친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정도다라고 하면 사실 사탐으로 돌려서 공부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사실 가산점을 또 대부분 뭐 세종대 단대 다 3%, 5% 이 정도씩 네. 다 부여를 하거든요. 네. 미적과 같으면. 그러면 사실 요 정도의 리스크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 있어요. 요 대학쯤에서는. 네. 그래서 좀 내가 목표하는 대학이 진짜로 서울에서 좀 최상위 대학이 아니다, 중위권 대학이다 정도라고 하면, 인서울이 목표다라고 하면 저는 사탐으로 그리고 확통으로 돌려서 공부해서 조금 더 의미 있게 몇 문제를 더 맞춰주는 그러한 전략도 가능하다라고 맞죠. 보여집니다. 그러고는 이제 중위권 대학에서는 어느 정도 한번 전략적으로 써볼 수는 있겠지만 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은 지금 내 목표가 단대 이런 친구는 없을 거거든요. 이미 없죠. 다 서울 10개 대학에 들어와 있을 거기 때문에 일단 그 대학을 목표로 미적과 자연계 학생들의 미적과 과탐을 선택해서 좀 공부를 열심히 해주시고 뭐 정 힘들면 그때 가서 다른 네. 학과 바꿔보는 걸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짧게 좀 이야기 나눠봤는데 좀 마무리 학생 여러분들께 좀 조언해 주시고 끝내도록 하죠. 일단은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그리고 확통과 미적 이러한 선택 과목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은 내가 지금 목표하는 대학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를 먼저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최상의 대학 또는 메디컬 쪽이 진짜 목표다라고 하면 미적과 과탐을 해야 되는 또는 기하와 과탐을 해야 되는 건 필연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빠르게 판단 내리시고 공부에 집중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도경의 입시 리포팅 또 다음에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